저는 박문호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자연과학과 불교. 그래서 전반부 한 20분 정도는 제가 화이트보드로서 자연과학에서 중요한 이벤트들 오늘 말씀드리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파워포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빅뱅 이후 137억 년 동안 우주가 진화하면서 일어났던 대략 10가지 사건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필기도구 있는 분들 같이 적으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137억 년 우주의 진화입니다. 이게 제가 블루TV에서 강의했던 16번 강의했던 강의 타이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16번, 16시간 했는 걸 1시간에 한번 축약해 보겠습니다. 빅뱅에서부터 지금 의식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출현하기까지 일어난 10가지 큰 사건들. 자, 맨 첫 번째 뭐겠어요? 어쨌든 우주가 존재한 거죠. 단일한 하나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천여 개의 갤럭시를 포함한 단일한 하나의 우주가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137억 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과학책을 보다가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는 대략 2003년도 이전에 나온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3년 이후로 자연과학계에서는 우주의 나이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37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1억 년 에러 바운더리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 50년 사이에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장 큰 발견은 뭐냐 하면 우주의 나이를 인류가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 옛날에 200억 년, 150억 년, 혹은 120억 년 이렇게 대충 이런 숫자가 제시됐는데 지금은 이그젝틀리 정확하게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언제부터? 빅뱅 이후부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빅뱅이라는 우주의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현상은 첫 번째 우주가 탄생했고, 두 번째는 좀 전문 용어로 대칭 붕괴가 일어났어요.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로컨이라고 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포스, 네 가지 힘이 빅뱅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43성초 일본인들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극히 찰나적인 순간에 우주의 네 가지 힘 중에서 그래비티, 중력이 분화된 디프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차별돼서 분리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이 분리돼 나오고, 그래서 네 가지 우주를 구성하는 힘이 분리된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 하면 대칭붕괴랍니다. 약단하면서 대칭붕괴. 그 대칭붕괴 이전에는 뭐냐면 퍼펙트, 완벽한 시메트리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일컬을 수 없는 완벽한 시메트리가 뭐냐면 네 가지 힘이 분화되기 전에 하나로 설명되는 그런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아주 극히 찰나적인 순간에. 자, 대칭붕괴가 의미하는 것은 또 적어주세요. 뭐냐면 우주의 네 가지 포스, 네 가지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 네 가지 힘이 중력, 그 다음에 강한 상호작용, 그 다음에 약한 상호작용, 그 다음에 전자기 상호작용.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주에는 우주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인터랙션 하는 것은 포스죠. 힘이죠.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단 네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한 2, 300년 동안 우주에 다른 5번째 힘이 있느냐고 굉장히 계산을 하고 했어요. 다음은 실패하고 자연과학에서는 우주의 힘은 4가지밖에 없다. 그 우주의 4가지 힘이 분화된 게 대칭 공개가 되고 세 번째 137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양성자가 출현했다. 프로톤, 양성자. 네. 네. 양성자는 뭐냐면 수소 원자 핵입니다. 수소. 지금 별을 구성하고 있는 우주의 갤럭시, 별, 항성 이 전체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갤럭시의 구성 성분의 70%가 수소입니다. 지구에는 수소가 어디 있어요? 행성 지구에는 수소가 어디 있어요? 물. 예, H2O에만 있어요. 물 이외의 수소가 어디 있을까요? 지구에.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H2O, 산소하고 결합한 형태, 액체 상태가 산소하고 결합한 형태 이외에 수소가 행성 지구에 어디 있어요? 일단 쉽지 않습니다. 찾기가. 극히 드물어요. 그 후에는. 있긴 있어요. 어디? 항화수소 형태로 화산 지역에서 올라와요. 지구 화산 활동에서 미량의 항화수소가 올라옵니다. 그 이외에는 지구에 수소가 물 형태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수소가 뭐냐면 양성자입니다. 수소 그 원자 핵에서 전자를 떼버리고 나면 원자 핵 상태로 이렇게 양성자입니다. 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양성자는 소위 하드론 강한 입자 중에서 가장 질량이 낮은 입자입니다. 938메가일렉트론으로 돼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입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쿼크 두 개하고 다음 쿼크 하나가 컨파인먼트 되면 결합이 되면 양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잘하는 중성자는 약간 불안정한 입자입니다. 중성자는 자유공간에 있으면 15분 만에 베타 공개를 해서 양성자로 바뀌어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입자들이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한 200, 300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대부분의 입자들은 찰나적인 존재예요. 10의 마이너스 23승초. 가장 오래 사는 입자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13초. 10억분의 1초 만에 사라져버려요. 다른 입자가 바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무거운 입자들은 입자 가속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생성되는 그 찰나적인 순간에 다른 거 다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고 마지막에 바뀔 수 없는 입자는 뭐냐면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는 forever, 영원합니다. 그래서 입자 물리학에서 이 양성자의 수명을 측정하는 것이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바운드가 대략 10의 35선 2여 10의 35선 년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은 대략 짐작을 하고 있어요. 나이 얼마, 그러니까 대략 양성자는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영원합니다. 네. 그래서 양성자가 물, 수소.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몸이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하산 지역에 가서 있지. 여러분들 바위나 우리 한번은 뭐 콘크리트나 아무리 이렇게 한번 부숴보세요. 수소가 나오는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지. 근데 우주 전체로 보면 우리 솔라 시스템에서도 지구형 형성 이외에 목성형 형성은 대부분 수소가 되어 있어요. 여기 밤하늘 요즘 굉장히 밝은 목성이 보입니다. 서울에서 밤을 이렇게 떴을 때 가장 밝은 데 보시죠. 요즘 그 목성입니다. 목성은 불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목성이 어떻게 되냐면 목성의 대기는 거의 4,000kg가 아주 온도가 낮은 가스 상태의 수소가 됐다가 그 밑에는 리퀴드, 액체 상태로 수소가 됐다가 압력을 더 받으면 그 목성 코어 쪽으로 들어가면 메탈릭 수소, 금속 상태의 수소가 되어 있어요. 무슨 땅이 수소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성. 토성은 물에 뜹니다. 물보다 약간 가벼워요. 왜? 토성도 거의 다 수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성형 형성은 대부분 수소로 되어 있고 지구형 형성, 그러니까 화성, 금성, 수성, 지구는 비중이 대략 4쯤 됩니다. 그래서 돌입니다. 암석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 깡그리 였다 보시면 돼요. 네. 자, 조금 더 해서 이제 양성자가 출현했고, 자, 네 번째는 뭘 같아요?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뭘 같아요? 예. 네 번째는 뭐냐면 항성이 출현한 겁니다. 자, 항성이 또 뭐
어차피 생활 용어일 수 있는데 뭡니까? 별입니다, 별. 목성, 토성 이라니까 와, 별 많다 이러는데 그 엄밀하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목성, 토성,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그 뭐라 그러죠? 행성, 플래닛, 행성이잖아요. 행성하고 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태양은 지구를 30만 개 모아놔야 태양이 됩니다. 여러분 태양의 여러분 성대 가면 이렇게 태양의 강물을 가리고 홍염을 볼 수 있어요. 흑점을 볼 수 있어요. 태양의 불꽃이 얼마나 크냐면요. 태양의 그 부피의 99%는 추공 같습니다. 추공에 약간 섞이게 불꽃이 올라오는데 그 불꽃 공 하나가 그 속에 지구가 20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항성하고 행성을 완전히 구분하셔야 돼요. 금성이나 지금 행성은 전부 별이 아니고 별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핵융합을 해야 돼요. 그 별은 별 이꼴 핵융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핵융합. 그 정확히 말하면 태양하고 밤을 보는 뭐 시리우스라든지 아크투루스라든지 프로피온이라든지 그 많은 별들은 뭐냐면 초단위로 수백만 개의 수소폭탄이 타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수백만 개의 수소폭탄이 폭발하고 있는 현상. 정확해요. 수소폭탄이에요. 원자폭탄이 아니고 원자폭탄은 핵발전소고 수소폭탄은 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저 강의 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 같은데 처음 듣는 분들은 별이 뭐냐 물으면 불타는 수소께서 하시면 됩니다. 프로판께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타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양성자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가 수소인데 결합을 해서 헬륨으로 바뀌고 헬륨이 또 카본을 바꾸고 축축해서 92가지 원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핵융합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쭉 빨리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겠어요? 137년 우주의 진화에서 가장 큰 사건들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원핵세포의 출현입니다. 원핵세포가 행성 지구 표면에 출현했어요. 언제? 지금 한 38억 년 전에. 지금은 이제 연도가 더 올라갑니다. 거의 40억 년까지 올라가요. 네. 지구 전체 나이가 45억 년쯤 되는데 지구가 생기고 한 5억 년 후에 지구가 생기고 나서 대륙이 먼저 생겼겠어요? 대양이 먼저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지구가 45억 년 전에는 소행성 합체설을 해서 소행성들이 서로 충돌해서 그 미케니컬 에너지에 의해서 이 지구 전체가 멜팅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억 년쯤 지나면서 이게 쿨 다운되면서 식으면서 그때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 때는 그 물이 전부 다 수증기 상태로 대기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구 표면이 식으니까 그게 엄청난 폭으로 들어오면서 바다가 형성돼요. 그래서 바다가 형성되면 대략 지금 지구가 형성되고 나서 한 1억 년 후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대륙이 생깁니다. 대륙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대륙을 자라고. 네. 그래서 대륙이 자라다가 생명체, 소위 생명체, 세포가 언제 출현하느냐 하면 대략 38억 년 전에 출현합니다. 그때 생긴 그 세포는 원핵세포라고 합니다. 한다고 해서 원핵세포. 자, 이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핵세포.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물, 식물과 박테리아 전체 생명체를 나누는 것은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로 구분합니다. 나머지는 말 그대로 기타 등등입니다. 원핵세포는 뭐냐면 그 생명의 정보인 그 DNA가 이렇게 핵막으로 감싸있지 않고 세포질 속에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핵세포가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합합성을 했어요. 뭐냐면 아까 했죠? 수소 중에 물을 분해해갖고 수소를 만들어 빼내야 되는데 잠깐 여기서 여러분 동물, 식물 이 몸뚱아리가 뭘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실험이 있었어요. 17세기에 어떤 식물학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저 거대한 아름다리 나무는 도대체 뭘 먹고 저렇게 덩치가 커졌느냐? 너무나 단순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인류는. 그래서 식물학자가 쪼매는 그 모드나무 묘목을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심고 화분하고 묘목 전체 무게를 달았어요. 달고 1년 동안 계속 물을 주고 물만 주잖아요. 물을 주고 키운 거예요. 보드나무 빨리 크니까 1년 후에 그 무게를 쟀어요. 그래서 거의 한 5kg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한 번은 이 사람 뭘 한 거예요? 물밖에 준 거 없는데. 그러면 그
식물이 커진 거는 뭘 먹고 커졌어요? 물 먹고 컸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뭐 먹고 컸을 것 같아요? 산소, 또 질소, 단백질. 좋아요.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 없어요. 마음대로 다 틀려요. 내가 알아요. 다 틀려요. 그래서 나 강화운동 시작한 거야. 다 틀려. 이야기는 다 틀려. 너무 이야기 없어. 혹시 정답 맞춰주세요. 탄산가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보살이 맞았습니다. 탄산가스, 탄산가스는 CO2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에. 지금 대기 중에 CO2가 얼마입니까, 농도가? 0.038%예요. 고미량의 CO2 가스가 그 0.001% 증가하면서 전 지구가 지금 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1%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 CO2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온도가 가면 10도 올라가니까 지구상이 야단합니다. 지금 0.001% 올라가는 것 따라가고 CO2가 올라가는 것 따라서 전 지구에 쏘면서 녹색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해집니까? 이야기들이. 그걸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식물의 몸뚱아리 비밀이 뭐냐면 CO2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몸 전체가 뭘 되어 있냐면 CO2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CO2 하나만 갖고 동식물 몸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CO2 플러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딱 하나만. 뭐죠? 질소. 이야기했어. 해보세요. 무조건 틀리지. 또 해보세요. 제가 가을부터 많이 잘합니다. 혹시 맞추는 것도 하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주의 10가지 사건 속에 다 있어요. 딱 하나만 필요해요. 딱 하나만. CO2 플러스 하나만 있으면 동물식물 다 만들어내요. 뭐죠? 산소! 또 틀렸습니다. 또 산소 그런 한 같은데 어디에 나옵니까? 또? 네, 수소입니다. 정확히 양성자입니다. 또 양성자. 자, 그게 양성자. 그럼 양성자 어디 있다? 수소 어디 있죠? 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초기의 생명체는 그 물에 있는 수소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왜? 물을 분해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동시 물분해 실험해본 적 있나요? 전기 분해하고 물을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와요. 강한 전기를 넣어야, 에너지를 많이 줘야만이 물의 그 반응이 끊어져 갖고 수소가 유리에 나와요. 그걸 누가 했느냐면 38억 년 전에 최초의 이 원핵세포 중에 하나가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그 박테리아가 그 거대한 대양에 있는 물을 분해하고 수소를 탈취해서 CO2에다가 물을 갖다 붙여서 C6H12O6 포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됐죠?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동식물의 비밀은 뭐냐 하면 CO2 플러스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추리 그거는 중요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수소, 아까 왜 지구상의 수소를 물 위에 찾아보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 위에 유일하게 있는 데가 화산지연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박테리아들이 물을 분해해가 수소를 탈취했을 때는 항화수소를 분해해갖고 황은 버리고 수소를 탈취해갖고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에다가 수소를 갖다 붙여서 포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네. 바로 그렇다. 자, 좀 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원핵세포 이야기했죠. 원핵세포가 바로 항화수소에서 처음에 수소를 탈취해서 이산화탄소에다가 붙인 거야.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포도알갱이 같은 거야. 포도알갱이. 포도 알갱이 씹는 사람 드물잖아요. 어떻게 하죠? 팍! 하잖아요. 정확히 얘가 내역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에 뭐가 나오죠? CO2 가스가 나와요. 덜수면은 주로 산소를 포함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날수면은 주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근데 왜 이산화탄소가 나올까요? 그걸 분해하고 산소하고 카본을 분해가 내버리지. 그렇게 못해요. 뭐냐면 모든 동물하고 모든 식물이 호흡을 할 때는 날수면, 내쉬는 수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포도씨 같은 거, 그러니까 뱉어내는 거예요. 뱉어내는 포도씨가 수소를 또 만나 결합하면 포당이 돼요. 그게 이제 포당이 된 걸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동물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할 때 다시 수소가 얽어져 나오면서 전자가 나와요. 네. 네. 자, 우리 원핵세포. 자, 여섯 번째는 뭘 같습니까? 여섯 번째. 자, 배팅 해보세요. 여섯 번째. 네. 온갖 가문을 동원해갖고 137년에 일어난 10가지 일.
여섯 번째는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섯 번째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광합성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CO2에다가 수소를 결합하는 거예요. CO2에 수소를 결합해서 C6H12O6 이른바 포단을 만드는 거예요. 네. 포단하고 단백질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몸에 사실 단백질이 많은데 다 왔다 갔다 해요. 가장 기본 엘리먼트는 포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구마, 감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요. 모든 식물이 하는 거예요. 그거 시작이 저 탄생부터부터. 네.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하는 과학운동의 회원들이 5년 전에는 70명이 호주 사막에 왔어요. 뒤에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 보여드리는데 최초의 대기 중에 산소를 만들었던 그 현장이 있어요. 자, 산소는 지구 초기에 깡그리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체 천문학을 공부하시면 첫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질소나 CO2는 굉장히 많아요. 금성이나 화성에는 대기의 90% 이상이 CO2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구도 초기에는 20%가 CO2였습니다. 그 20% CO2가 지금은 0.038%로 깡그리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다 어디 갔어요? 그 CO2 다 어디 갔어요? 네? 물로 갔어요? CO2가 물로 가서 뭘 했죠? 자, 이거 대답하시고. 자, 그 지구 초기에 대기 중에 산소가 깡그리 없었어요. 지금 21% 산소 그 역할 그 정도 있었던 게 뭐냐면 CO2가 20% 있었어요. 그 20% CO2 다 어디 갔어요? 생물체? 강화성에 써있다? 네. 우리 보살님 어때? 잘하시네요. 보살님 나서 보니까 정답 쪽에 많이 가시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CO2 빼서 여러분들 콜라 병 따면 깨서 주름을 넣어줘. 그 CO2입니다. 물 속에 잘 녹습니다. 바닷물 속에 잘 녹아요. 그래서 CO2가 대량이 형성되고 나서 그때 당시 대략 지금부터 한 30억 년 전에 대기 중에는 산소가 하나도 없었고 대기 중에는 지금 산소만큼 CO2가 있었던 거예요. 그 CO2들이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갔어요.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 CO2하고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탄산수가 돼요.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탄산이 뭐냐면 H2CO3죠. H2CO3인데 결국은 뭐냐면 CO2에다가 수소가 갖다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상어나 조개 껍질이나 귤 껍질이 석회 성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껍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 양성자, 오늘 이야기 양성자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 양성자가 불에다 나가고 여기다 칼슘이 갖다 붙는 거예요. CaCO3가 되면 탄산칼슘이 뭐다? 귤 껍질, 상어 껍질, 조개 껍질이 되는 거예요. 가들이 수억 년 동안 퇴적돼서 눌려서 암석이 된 게 뭐죠? 석회암이에요. 여러분 강원도 가면 석회암 지대가 많잖아요. 그건 고생대, 고생대 초기입니다. 한 5억 년 전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동굴 보실 때마다 이게 5억 년 전에 바다 속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무수하게 호주에 가면 거대한 산호섬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대한 산호나 그 해양 무척추 동물의 껍질, 내피가 됐다가 그게 압력을 받아서 지금 강원도에 있는 석회암지대가 된 거예요. 전 세계 석회암지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길림성이나 저쪽에 카스테르 지형이나 있는 석회암을 염산에 다 녹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30억 년 전 지구 대기가 복원이 돼요. 이그젝트리 20% 대기 다시 돌아갑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구 초기에 있었던 20% 막대한 이산화탄소는 생명체 작용에 의해서 전부 다 뭘 바뀌었나 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콘크리트, 도로, 빌딩 이거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석회암지대로. 그때나 지금이랑 역할 똑같아요. 그때도 해양 무척추 조개 구울 껍질 집을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콘크리트 우리가 인간이 묻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하는 작업 똑같아요. 네, 좋아요. 자, 강갑성. 그럼 자, 7번째 걸 같아요. 7번째. 7번째는 뭐냐면 다세포 생명이 출현한 거예요. 다세포 생명체가 출현한 거예요. 자, 강갑성은 38억 년 전, 원래부터 38억 년 전, 항성은 언제 생겼냐면 빅뱅 이후 대략 한 15년 전이니까 대략 120억 년 전에 생겼다. 양성자는 언제 생겼냐면 빅뱅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6성세커 100만 분의 1초 10의 마이너스 6성세커 이후에 생겼어요.
다세포 생명체는 언제 출현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구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는 10억 년 이후에 출현합니다. 지구 역사 45년 중에 35억 년 동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는 깡그리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세포밖에 없었어요. 박테리아, 세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세포들이 물을 분해해갖고 양성자를 탈취해갖고 포도당을 만들고 그 부산물, 노폐물을 산소 부산물이 필요 없어요. 산소는 생명독입니다. 산소는 유독한 물질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산소는 유독한 물질. 초기 생명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내장 속에 있는 이 박테리아들은 산소 환경에서 몽사하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지구 초기 박테리아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현기성 박테리아입니다. 잠깐 보세요. 현기성 박테리아. 아니 모든 생명체가 공기를 호흡을 해야 되는데 왜 이 현기란 말이 뭡니까? 공기를 싫어한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공기를 싫어한다면 산소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현기성 박테리아는. 왜냐하면 산소는 굉장히 활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는 메커니즘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뭐냐면 호기성 박테리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탈취해서 이산화탄소 결합하는 그 위대한 영웅 시아노박테리아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농축됩니다. 대기 중에 어떻게 자, 요거 잠깐만 1분만 좀 따라오세요. 시아노박테리아가 20억 년 전에 우연히 바닷물을 분해할 수 있었어요. 야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게 양성자예요. 이산화탄소 무지하게 많아. 양성자하고 이산화탄소 붙이면 먹이가 되니까요. 이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생명체도 물을 분해 못 했던 거예요.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물을 분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35억 년 생명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하버드 대학 지진학자 앤드루 놀이라는 분이 그 책에 챕터가 10개인데 챕터 중간에 한 챕터 이름이 뭐냐면요. 위대한 시아노박테리아 이렇게 나와요. 챕터 이름이.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왜 위대한가면요. 시아노박테리아 이전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잘 들으세요. 대기 중에 산소가 nothing 없었어요.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수소를 얻기 위해서 물을 분해하고 수소를 약해서갖고 포도당을 만들고 부산물이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중으로 올라가느냐? 아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그 생명체는 대륙에 못 있어요. 대륙의 생명체가 진출한 것도 최근입니다. 대륙에는 못 나간 이유가 뭐냐면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오존층이 형성이 안 돼요. 오존층이 형성 안 되면 자외선이 그대로 없기 때문에 이 카본 본딩이 끊어져요. 생명체가 합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초기는 얕은 바닷물빛입니다. 얕은 바닷물빛에서 이 태양에너지 자외선을 감시하고 태양에너지 들어오는 걸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갖고 산소를 버리고 양성자를 탈취해서 이산화탄소를 결합해서 포도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버리는 산소가 어디로 왔어요? 물 위에 물에서 폴폴 올라오겠죠. 위로. 기포가 올라올 때 초기 대양에는 뭐가 많으면 철입자들이 많았어요. 철입자들. 철입자들이 대양에 쭉 부유하고 있는 철입자들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요. 그게 뭐죠? 철이 녹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화철입니다. Fe2O3 산화철이 됩니다. 산화철이 되라고 산화철이 무거우니까 실룩처럼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대양 밑에 깔아앉아요. 그게 뭐냐면 밴디드 아이온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지구상의 철의 80%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자동차 타고 오시고 여러분 집에는 콘크리트 아니 철근들 지구상의 그 많은 철들은 80%가 바로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물을 분해하는 과정의 부산물로서 형성된 겁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 박다스 제가 하는 강원운동에서는 우리 회원들이 70명이 그 현장에 갔어요. 서울도 샤크베이에. 아직도 그 산소를 만드는 시아노박테리아 덩어리들이 있어요.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바닷물에 버리니까 산소가 폴폴 올다가 철입자하고 만나서 산화철에서 다 가라앉죠. 태양에서 계속 오고 산소는 계속 생기고 철입자는 한 데 있고 철이 다 깔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계속 생겨요. 그러면 대기 중으로 산소가 올라가요. 그리고 언제냐 하면 20억 년부터 대기 중의 산소가 1% 정도 농축돼요. 대기 중의 산소가 1% 농축되고 나서 그 원핵세포들이 진핵세포들로 진화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다세포는 언제 출현하냐면 10억 년 전입니다.
15년쯤 되면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10%좀 넘어가요. 넘어가면 여러분 동물 단백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여기 피부 이거 탱탱한 거 콜라겐이잖아요. 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분자식을 보면요. 산소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대기 중에 농도가 산소가 10% 이상이 돼야만이 콜라겐이 합성이 됩니다. 콜라겐이 끈적끈적한 매트처럼 합성이 되면서 그 콜라겐의 끈적한 매트의 세포들이, 단세포들이 엉겨붙어갖고 다세포로 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년 전이야. 그래서 실제로 화석상으로는 6억 년 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가 지구에 출현해요. 우리가 자연사박물 가서 매번 가서 보는데 어디 나면 호주 아들레이드라는 도시에 가면 그쪽에서 발굴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나와요. 한번 따라하세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에디아카라 동물군. 네,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6억 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다세포 동물이 출현해요, 동시에. 근데 6억 년 전에 출현했던 그 다세포 동물들은 우리 지금 동물식물하고 링크가 안 돼서 거의 멸종을 했어요.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다세포 동물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6억 년 전에 출현했던 다세포 동물은 다 거의 멸종을 하고 그 후 5억 4천만 년 전에 출현한 다세포 동물이 지금 모든 동식물에 조합이 됩니다. 우리 척추동물도 마찬가지죠. 네. 자,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가 15억 년 전에 출현했고 여덟 번째 뭐겠어요? 여덟 번째. 우주가 생기고 137년 동안에 대표적인 이벤트 10개 선정하는 겁니다. 무슨 방향으로? 인간의 의식까지 가는 그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선을 껐을 때 가장 중요한 10가지 사건을 말해요. 다세포 생명이 생기고 뭐냐면 여덟 번째 사건이 뭐냐면 척추동물이 출현합니다. 척추동물이 출현해요. 언제? 정말 5억 4천만 년 전에. 그게 유명한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캄브리아 생명의 대폭발. 한번 따라서요. 캄브리아 생명의 대폭발. 캄브리아 생명의 대폭발. 네. 대략 한 100만 년 요런 상관을 두고 생명체가 갑자기 대규모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강장동물, 해면동물, 환영동물, 절지동물, 척추동물, 편영동물 한 20개 넘는 동물물이 5억 4천만 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생겨요. 그게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대부분 동식물의 뿌리가 캄브리아 생명의 대폭발이라는 그 현상을부터 해갖고 출현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척추동물 생기고 자, 9번째 다 왔습니다. 9번째. 자, 빨리 한번 배팅 해보세요. 9번째 뭘까요? 인간으로 가진 길. 9번째. 영장류. 보사님 잘하시네. 근처 왔습니다. 거의. 영장, 좀 뒷방에서 영장류는 대략 460종이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쪽으로 가는 종은 한 20종으로 관련됐다가 마지막 호모사피엔스 한 종만 지금 지구로 완전히 병당을 합니다. 75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여기 이해하시는 게 인간으로 오는 과정이 1000만년에서 600만 년을 갈라져서 인간으로 오는 과정이 굉장히 종들이 많아요. 한 19종이 다 멸종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호모사피엔스를 압축했던 종이 누구죠? 네안데르탈이잖아요. 언제까지? 3만 년 전. 고기 구석기, 빙하기, 말기까지도 우리하고 같이 있었어요. 3만 년 전. 소아시아는 유럽 쪽에 한 5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건 다 멸종하고 지금 이 지구를 완전 뒤덮고 있는 종은 딱 한 종이에요. 영장류 중에서만 우리 손에서 호모사피엔스 한 종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그래서 9번째는 뭐냐면 현생 인류의 출현입니다. 자, 이른바 호모사피엔스죠. 우리 인간이 출현한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는 뭘 같아요? 열 번째는 뭐냐면요, 언어의 출현입니다. 열 번째는 언어. 그나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언어의 출현이 왜 중요하냐면, 철학이나 종교는 정말 이게 하부집합입니다. 인문학 전체 언어의 출현 이후에 나온 거예요. 인류가 랭귀지를 언제부터 썼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 자라도 50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인류가 이렇게 소변 분절음, 자음 모음이 섞여있는 그 분절음을 쓰기 시작한 것은
우리 현생 인류의 아주 구체적인 특징입니다. 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는가를 그 분석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우리 저 사이트 들어가면 이쪽에 아주 대가들 책들 제가 많이 레퍼런스를 나눴습니다. 보면 네안데르탈인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거의 한 600페이지 됩니다. 그 책 전체 이야기 읽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언어가 출현했어요. 그쪽도. 했는데 호모사피엔스 우리하고 언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언어는 뭐냐면 우리도 네안데르탈인식 언어의 흔적이 있어요. 언제? 예. 애인하고 미래를 속삭일 때, 맞지, 모험이좀 할 때, 그 다음 판소리 할 때, 그 다음에 전 세계 우리 현생 인류가 갓난애를 달랠 때, 엄마하고 애기 사이에 하는 말이 모험이주예요. 모험이주는 뭐냐면 네안데르탈인이 자음을 거의 개발을 못했어요. 지금 이론 중에 하나는. 그래서 뭐냐면 자음이 안 들어가면 모험이주로 하면 판소리 얼마나 유창합니까? 감정을 전달하면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걸 갖고 군사명령을 내기 어려워요. 헌법 만들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음이 들어가줘야 돼요. 분절음이 들어가줘야만이 딱딱 떨어진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술이나 정서를 교감하는 데는 모험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흔적이 있어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초기 그 소사이티 그 원시 부족의 집단이 규모가 적어갖고 감정 교류를 하는 모험위주로 주로 스타고 보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오면서 초기 갈라지는 많은 이론들이 한 가지 주목받는 이론은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 초기 부족의 집단의 인구 숫자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많았다는 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군대 생활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부처 생활하는 거하고 중대 생활을 하는데 100년 단위하고 50년, 10년 단위의 컨디션이 달라요. 100년 넘어가면 전부 다 룰이나 규칙으로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초기 그 호모사피엔스의 집단이 커짐으로 해갖고 이 감정만 전달한 이 랭귀지 갖고는 이 혹독한 빙하기를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자음이 들어가면서 분절음이 출현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랭귀지는 지금 여러분들 우주 137년 전체 이벤트 중에 어떻게 보면 인간에서 랭귀지 출현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9가지 전체를 가능하게 해준 게 어레이주죠. 왜? 바로 가상, 버추얼 세계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거예요. 버추얼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사고작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브레인 속의 브레인, 가상 브레인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한 걸 딱 2가지로 표현하면 인류가 한 건 뭐냐면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 건 뭐냐면 상징을 만들었어요. 이거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크게 보면 도구 만들다가 인공위성 잠수함 다 만들었어요. 네. 뭐 어떤 측면에서 뭐 도로, 국가 시스템 이런 다 만드는 거예요. 도구를 만든 거예요. 근데 도구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구는 바깥 환경을 인류가 변경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든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근데 자기 내면으로 항하는 도구가 뭐냐면 상징이에요. 상징은 뭐냐면요. 브레인이 만든 인위적 자극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브레인이 만든 인위적 자극. 브레인이 만든 인위적 자극. 무슨 얘기냐면 네이처에 없어요. 자연에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무한대의 우주예요. 그게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인문학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말이 생기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브레인이 만든 또 하나의 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우주, 그러니까 엄밀한 이런 우주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 출현하면서부터 상징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바깥을 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깥을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주인이 돼서 종로 한거리를 여의도를 갑자기 나타났다 생각해보세요. 여의도에 내가 우주인이 딱 불시착해갖고 여의도를 관찰하는 거예요. 국회의사가 보니까 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 행성에도 저 딱딱한 돌 같은 거 저거 있어. 오케이, 문제 없어. 자동차 지나가고 툭툭 건드려보고 딱딱해. 보니까 이거 철 FE네. 우리 행성에도 있어. 오케이. 근데 이 사람 가다가 이 우주인 가다가 큰 네온사인 간판에 KBS가 적혀있는 그 간판을 뭐라 할까요?
네? 저 뭐야? 그 우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KBS를 보고, KBS 그 영어 문자를 보고 뭐라 하겠어요? 완전한 절벽입니다. 한마디도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언어입니다. 네. 언어는 전적으로 우리 브레인이 만든 내부 자극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이 모든 걸 들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빅뱅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가상세계 출현까지를 10가지 단계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파워포인트 보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전체로 보시는데 아까 얘기했죠. 대칭 붕괴, 아까 대칭 붕괴. 대칭 붕괴. 예, 대칭 붕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스맵들이, 브로큰 스맵들이가 이게 액션 그림인데 화살 공체가 만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완벽한 대칭이라서요. 밑으로 가면 완벽한 대칭이요. 위로 올라가면 대칭이 살짝 붕괴돼서 자유도가 생기면서 다양한 새들이 나오잖아요. 상승들인데. 그래서 이걸 볼 때 이렇게 된 게 우주에 지나면 이렇게 보는 거는 우주 빅뱅으로 초기를 본다는 걸 보시면 돼요. 이 두 마리 피면 뭐가 되겠어요? 완벽한 아무것도 없음이요. 네. 그 완벽한 아무것도 없음이 자발적으로 시메트리가 브로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론을 와인버그라는 살람이라는 파키스탄 물리학자가 제안해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엄청난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그다음. 네. 자, 그래서 빅뱅에서부터 잘 보세요. 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빅뱅에서 130초의 빅뱅 쭉 따라오면 이쯤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요게 수소고 요게 헬륨입니다.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사실은. 빅뱅 초기에. 예. 이게 언제까지 생기는가 하면 보세요. 대략 헬륨이 생기는 빅뱅 후 3분 내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대부분 물질은 빅뱅 이후 3분 내로 다 만들어져요. 나머지 99개 주기율법 원소 중에 90개는 별 속에서 만들어져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오케이. 예.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거 다른 도형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는 에너지로 10의 19성키가 일렉트론 볼트에서 엄청난 온도 따지면 10의 35성도 K. 대략 10의 35성도. 온도 얼마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주의 평균 온도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우주의 온도는. 자, 온도 엄청 중요합니다. 야, 온도 조금 떨어지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하다니잖아. 추워갖고. 온도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주의 평균 온도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회원들 하셨는데. 자, 따라서요. 영하 270도. 야, 대략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주의 온도가 영하 270도예요. 네. 별과 별 사이의 온도가 정도 낮아요. 네. 그게 지금 3도 K가 있죠. 현재 3도 K 요겁니다. 대략. 네. 그럼 초기는 얼마냐면 이거 온도로 바꾸면 10의 35성도 K. 엄밀히 말해서 온도는 상관이 없어요. 거의 높은 온도는 무한대까지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 네. 그래서 우주 전체를 보시는 거는 이게 소위 말해서 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페르미온하고 보존으로 되어 있어요. 한 따라서 페르미온. 더 크게 페르미온. 여러분 그 유명한 물리학자 페르미라는 사람, 노벨상 받은 그 페르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보존. 자, 따라서 보존. 자, 우주라는 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주의 구성 기본 입자가 있고 그 기본 입자를 악의 필지를 붙여주는 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하고 힘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주는. 그래서 기본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 페르미온이라고 하고 그 붙여주는 네 가지 힘을 보존이라고 해요. 보존을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포톤입니다. 따라서 포톤. 그래서 포톤이 붙여주는 힘인데 그 포톤이 매개해주는 힘을, 포톤이 만들어주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 상호작용,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기력. 그래서 그 전기, 자기, 자석하고 전기가 완전 다르겠죠. 완전 동일합니다. 동일한 걸 밝힌 사람이 맥스웰이고,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저 4시간 강의 수식을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전기가 2년 전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번역됐어요. 맥스웰의 전기에 우리나라 번역한 제목이 뭔지 알아요? 네. 세상 모든 것을 만든 사람. 그 전기 제목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들었대요. 근데 과학에서 아무도 그걸 갖고 딴지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그 사람 다 한 거예요. 뭘 다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자석하고 전기가 동일한 현상의 다른 측면이라는 걸 수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정기 현상하고 자기 현상을 수식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빛의 비밀이 밝혀져 버립니다. 자석하고 전기를 수식으로 풀어갖고 이걸 결합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강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으로 처음으로 무선전화기, 마르코니가 무선전화기를 만든 거예요. 인류가 지적인 지금 IT 혁명도 그 연장선입니다. 그게 뭐냐면 맥스웰이라는 수학자예요. 수학자가 전기 현상, 자기 현상을 미분 적분으로 표시해봤더니 그 두 개를 결합해봤더니 전기하고 자기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이동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해봤더니 그게 정확히 강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하고 자기는 빛이 더 중요하고 빛의 다른 측면이 전기하고 자기라는 걸 인류가 알게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선 방송이 시작됐고 텔레비전이 나왔고 라디오 다 나온 거예요. 지금 IT까지 나온 거예요. 한 100년만 다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놀랍잖아요. 세상 이름이 어떻게 자기라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놀라워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 맥스웰 이퀘이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반도체로 박사학위를 했는데 우리 랩에 옆에 랩에 마이크로웨이브 하는 랩이 있었어요. 그 랩에 가면 한 20명이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는데 그 랩에 가면 큰 도표 하나 있어요. 그 도표에 큰 타이틀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네. 태초에 맥스웰 이퀘이션이 있으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지 않고 물리학자들은 태초에 맥스웰 방정식이 있도다. 한다시 맥스웰 방정식. 네. 맥스웰 방정식을 풀면 빛이 뭔가 정하게 하는 거예요. 감속도가 뭐라고 알게 돼요. 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빛이 나오잖아요. 포톤, 여기 빛입니다. 이게 보존이에요. 힘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W 플러스 마이너스 G점 이 입자는 뭐냐면 위크 포스, 소위 방사성 붕괴, 위크 포스를 매개해준 입자예요. 근데 야들이, 잘 들으세요. 이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야들이 알고 봤더니 한행지였어요. 오래전에 분가한 한행지였어요. 근데 인류는 야들이 완전히 다른 성질인 줄 알고, 왜냐고 보세요. 이 포톤하고 질량이 있어요? 질문. 빛은 질량이 있어요? 빛의 질량, 빛의 정지 질량. 야, 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가르치시. 빛의 질량은? 예, 맞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빛은 정지 질량이 제로입니다. 그럼 빛의 에너지가 있다는 말은 뭐죠? 빛의 질량, 빛은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빛은 뭐냐면 정지 질량은 제로예요. 질량이 없어요. 정지 시기가 제로 없어요. 근데 빛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전부 운동 에너지입니다. 무조건 달리고 있어요. 빛은 무조건 달리는데 그 달리는 속도가 진공에서는 무조건 한 속도예요. 강속도. 초속 30만 km. 이 속도로 달리는 에너지 덩어리를 빛이라고 해요. 예. 근데 뭐냐면 이거는 정지질량이 없는데 야들어 보세요. 이 숫자가 있습니다. 정지질량이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이게 1983년도 CERN 유럽 핵센터에서 가속기 돌레가 찾아냈어요. 이걸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식으로. 누구? 와인버거. 1970년대 와인버거가 약한 방사성 붕괴할 때 그 매개되는 입자의 질량을 수식으로 이걸 했어요. 그래갖고 이 에너지 값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실험하는 사람이 이걸 확인해서 와인버거도 노벨상을 받고 측정한 사람도 노벨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전자기 사고장이 붕괴돼 나오는 걸 처음으로 그 붕괴된다는 걸 예언했던 살람이라는 파키스탄 학자도 노벨상을 받고 그래서 와인버그 살람 왜냐하면 어느 분야든지 스탠다드 모델이 있어요. 과학계는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메인 도구마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뭐냐면 스탠다드 모델인데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약한 상호작용이 에너지를 높이면 야들이 동일한 힘이라는 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일장 이론이 이제 가속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뭐는 워낙 중요합니다. 이 지금 다시 보세요. 포톤하고 W 플러스 G제로 이 네 가지 입자는 기존의 학자들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성질이 완전히 그러니까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약한 상호작용이 다른 현상을 알았어요. 그런데 에너지를 높여봤더니 야들이 동일한 입자는 밝혀져 버린 거예요. 오래전에 불과한 한행제였어요. 그래서 통일된 거예요. 자,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양성대학은 뭐죠? 컵 2개, UUD. 예. 요것도 우리 사이트 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예. 자, 그 다음에. 자,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핵 반응입니다. 쭉쭉 한번 해보세요. 예.
전부 다 이겁니다. 코어 모델. 자, 그래서 지금 이 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불교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이거 1시간 강의한 게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게 보시면 우주의 온도가 시간에 대해서 함수로 주어집니다. 시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성. 그러니까 시간을 루트 취해갖고 역수로 취한 거에다가 요 값을 곱해주면 그 시간대 우주의 온도가 나와요. 놀랍게도. 자, 그럼 이어보겠습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6성초 이어보겠습니다. 이어면 요게 루트를 취하면 얼마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 그 분모에 들었으니까 역수를 취하면 10의 플러스 3성. 100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곱해주면 10의 13성. 10의 13성을 에너지로 바꾸면 10의 9성 일렉트론 볼트. 이른바 1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그게 무슨 질량이 되냐면 양성자 질량이 돼요. 무슨 질량 잘 보세요. 요때, 요 시간대 우주에서 양성자가 빅뱅 이후에 100만분의 1초 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 우주에 있는 모든 수소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공을 봐도 시공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공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인슈타인이 했는 인류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 뭐냐?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에너지 물질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유일한 공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RU 람다는 뭐냐면 시공의 공률입니다. 4차원 시공의 공률하고 이쪽에 TU 람다는 뭐냐면 물질 에너지 텐사입니다. 물질하고 에너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질에 태양 같은 지구 같은 물질이 있어서 시공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반 상도수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주는 뭐냐 하면 물질하고 에너지에 의해서 시공이 휘어진 상태로 있고 그게 우주의 구조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물으시면 이렇게 하면 정답이 있어요. 우주는 물질 에너지에 의해서 4차원 시공이 휘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게 공간이지 않습니까? 시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휘어진 공간에 있는 물질 에너지가 따라야 될 운명은 뭐냐면요. 그 휘어진 공률, 휘어진 그게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존재는 없어요. 그 길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행성이 태양을 돈다는 말은 일반 상대성이 어떻게 했냐면 태양이라는 거대 질량에 의해서 태양 중에 시공이 휘어진 거예요. 휘어진 시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구나 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야기 잠깐 돌려서 전체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 그래서 요 잠깐만 요거 보여주세요.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9번.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육안으로 보는 큰 이렇게 몇 센치 되고 이런 공간은 이렇게 플랫해요. 평평해요. 근데 그걸 원자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공이 이렇게 공률이 있어요. 그게 아주 그 원자보다 더 깊이 들어가, 원자력 속으로 들어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은 시공이 무한대로 휘어져 있어요. 시공이. 공간하고 시공이 무한대로 휘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블랙홀의 전문가 그 칼텍 킵솔이라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시간하고 공간은 팅팅 부른 통나무 같다는 거예요. 물에 팅팅 부른 통나무를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먼저 빠져나오겠죠. 그 빠져나오는 물이 시간입니다. 시간하고 공간이 응접붙어 있다가 블랙홀 특이점에 들어가면 시간이 스미져, 시간이 증발해버려요. 그 다음에 공간만 남아요. 공간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간은 분쇄가 돼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수하게 많은 파편으로 공간이 쪼개지는데, 자, 공간은 쪼개질 수 있습니다. 블랙홀 이용하면. 공간이 무수하게 많은 분말, 그냥 먼지칼처럼 공간이 다 분쇄되어 버려요. 근데 그 분쇄되는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을 양자의 각도로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보통 우주는 퉁퉁 부른, 물에 퉁퉁 부른 통나무요. 그 통나무는 공간이고 그 물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블랙홀에 들어가면 시간이 먼저 증발해버려요. 그 다음에 공간이 산산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찢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이야기 좀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자, 그래요. 이쪽에 이제 우리 밑으로 쭉 가면 들어가보세요. 예, 다 요거부터 한번 내려보세요. 예. 우리 저 부자님들, 예. 과학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 예. 자, 한번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출전이 뭐냐면요.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함경입니다. 함경 중에 함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 중에
열애 출연품하고 입법계품 중심으로 번역된데 설명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5배 해보세요. 자, 열애 출연품이라는 게 뭐냐면 열애가 출연했다는 거야. 야, 타타라타. 야, 열애가 출연했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자, 열애가 어떻게 출연했습니까? 무한한 인연으로, 무량한 인연으로. 여기서 무한이 얼마나 무한이 많이 나온다는 걸 감상하겠어요. 보살 읽어보세요. 요 바보치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요. 이것은 해하기 어렵다니 열애 원공 정등각께서는 한량없는 법으로서 출연하느니라. 왜냐하면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열애가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한량없는 일로서 열애가 출연합니다. 끊임없는 한량없이 무한이 나와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걸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 쭉 한번 볼까요? 여보세요. 열애가 출연함도 그와 같아서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성취되는 게 아니고 한량없는 인연과 한량없는 사실로 성취된다. 그 다음에 해보세요. 읽어볼게요. 불자들이요. 보살마살이 열애의 출현을 알면 즉 한량없어 무량을 아나니 한량없는 행위의 성취를 알기 때문이다. 전부 한량없는 양이 나온다. 한량없는 무한, 무량강물, 무량수물. 왜 불교에서 무한이라는 게 그렇게 나올까요? 바로 우주가 출현이 무한한 인텍션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중중무진연기라고 그러죠. 중중무진연기. 자, 그 다음에 해보세요. 여기서 보살마살은 마음의 경계가 열애의 경계를 알아야 하면 마음의 경계가 무량무변하고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지. 열애의 경계도 무량무변하고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분별함으로써 이러이러하게 한량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게 원년에서 양하니까 심생이니 종종 법이 생하고 신멸이 종종 법이 멸한다잖아요. 원년에서 그 많은 이야기 그 한 기술로 기계를 되잖아요. 여러분 대성기술을 공부하시는 분 다 가잖아요. 한 마음이 생기니까 종종 법이 생하고 마음이 멸하니까 종종 법이 멸한다. 생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세요. 계속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분별함으로써 이러이러하게 한량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법계가 우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되겠어요. 그 다음 쭉 해주세요. 여보세요. 자, 선제동자 나오죠. 함경이니까 입법계품입니다. 선제동자는 이런 존중과 이런 공명과 이런 칭찬, 이런 감찰, 이런 원력, 이런 상명과 한량없는 지혜의 경계로서 비로자나 장검장 큰 누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자네가 생각을 그리워 사유 관찰하였다. 선제동자가 이러한 지혜에 들어가 단연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으로 근데 뭐냐면죠. 자, 그 다음 엔터 보세요. 입법계품들 잘 아시죠? 미륵보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자, 선제동자가 미륵보살 마살을 공경해서 미륵보살이 탄지를 하잖아요. 미륵보탑을 문을 열어줘요. 자, 지금 잘 보세요. 미륵보탑 안에 들어가서 보여진 그 한경의 정수, 소위 말해서 상적상이, 중중무진연기, 그게 바로 요수설이잖아요. 보세요. 원컨대 성자께서 이 누각문을 열어 제가 들어가게 하소서. 미륵보살이 누각 앞에서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니 문이 열리었다. 선제에게 들어가라고 하여 선제가 기파에 들어가니 문이 곧 닫히었다. 이게 뭐냐면요. 사막한 가운데 갑자기 향철하는 그 보탑이 출현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미륵보살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존자야, 저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미륵보살이 탄지를 하잖아요. 이 탄지는 틀에서 그대로 연타하고 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니까 문이 선 열리면서 미륵보탑 안으로 들어가요. 선제동자. 그러니까 뒤에 문이 닫히면서 보이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선제에게 들어가라 하여 선제가 기파에 들어가니 문을 못 닫겠다. 선제가 누가를 살펴보니 넓고 크기가 무한하여 흠과 같았다. 아성지 고매로 땅이 되고 아성지 국면 쭉 나오죠. 또 그 가운데 한량없는 누각이 있었는데 크고 넓고 화려하기가 흠 같았어. 잘 보세요. 여기에 바로 하면서 이야기는 상접상이 중중 무의 개념이 나옵니다. 넓고 크고 화려하기가 흠 같아서 서로 장애되지 않고
서로 자기는 어렵게도 섞이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되면서 법성계에서 그걸 그대로 옮긴 거죠. 사실은 의상대사님이. 자, 보세요. 고개를 하면 서로 걸림이 없다. 뭐죠? 인물장관 적별성. 네. 이런 들어선 건데 보세요. 초발선지 변정각, 색사일반 상공과 2,300년 무분별, 시골보현, 대의경 쭉 나오잖아요. 인물, 장단, 격별성. 서로 섞이는데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대사 이 법성계는 의상대사가 당나라 지엄선사한테서 함사상을 공부하고 7년 동안 급히 귀국하잖아요. 하면서 7년 동안 지엄선사한테서 함을 공부했는데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걸 논문으로 적은 거예요. 적고 그 논문을 불단에 놓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함사상을 공부를 했는데 내 공부가 맞으면 영험을 보여주시라.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공부한 논문을 법당 앞에 장작불을 붙이고 거기다가 불 속에 논문을 던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다 탔어요. 깡그리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의상대사가 낙담을 해서 그 깡그리 타고난 죄를 뒤집이다 보니까네 그 두꺼운 논문은 다 타고 딱 한 페이지가 불에 한 페이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바로 의상대사 법성계예요. 한반도의 인류가 살면서 가장 위대한 명문입니다. 바로 우주의 시공이 어떻게 형성됐고 진리의 본체에 가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를 법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 뭐냐면 법계입니다. 법계의 속성이 일미진중 함수방, 일체진중 여것이 무량무법적인 바로 일미진중 함수방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체진중 여것이 그 다음에 일념적시 무량무법 시간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이 상호 변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상호 변환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걸 밝힌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뭐냐면요. 우주에는 모든 것은 변하는데 안 변하게 딱 하나 있다고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주에서 모든 존재가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상호작용의 맥시멈 속도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속이라는 거예요. 초속 30만 킬로 이상 인터랙션 할 수 없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감속 불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두 숫자를 곱해갖고 어떤 하나의 상수가 나오면 5 곱하기 6 해갖고 30 만들면 6 곱하기 5 해서 30 되잖아요. 바꿔도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양이 하나가 고정되기 때문에 그 고정된 양을 고정되기 때문에 다른 두 양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뀌어진 두 양이 공간하고 시간이에요. 다른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빅뱅 이후로 처음 빛이 나온 거예요. 그 빛은 자, 우리가 로켓을 타고 자, 달립니다. 로켓 조작한 가속을 밟으면 감속도 가까워집니다. 지구에서 관찰하면 어떻게 된다면 지상에서 관찰하면 이 로켓이 달려요. 쭉 달리면 로켓이 감속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99.99% 감속에 가까워지는 그것도 별 효과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99.99% 쫙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로켓 조종사 앞에 있는 공간이 방 앞에 있는 공간이 감속도에 99.99% 가까워지면 줄어들어요. 즉 감속이 딱 되면 어떻게 되죠? 사라져버려요. 길이가 사라져버려요. 길이가 제로가 되어버려요.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때 로켓 안에 시계가 있다면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아날로그 시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계 지치는 어떻게 하냐면 쭉 봤더니 로켓이 감속에 가까워지면 천천히 가기 시작하다가 감속이 딱 되면서 딱 멈춰버려요. 뭐다?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종사는 지구에서 봤을 때 그 조종사 앞에 공간은 사라져버리고 이걸 말하면 노렌트 수축이라고 해요. 따라서 노렌트 수축. 노렌트 수축. 예, 이걸 연구한 노렌트라는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노렌트 수축을 해갖고 자기가 아는 그 공간은 사라져버리고 감속 딱 되는 순간 공간이 사라져버려요. 그와 동시에 그 로켓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천천히 가다가 영원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을 간 적이 없어요. 누가? 빛이. 로켓이 빛이 됐잖아요. 감속도 아니니까요. 빛의 존재는 그 앞에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존재가 있나요, 우주에? 있어요. 이것들이 있어요. 뭐? 빛이요. 빛이. 그 빛은, 빅뱅 이후에 그 빛은 한 번도 늙어본 적이 없어요. 감소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봤을 때 감소가 가지고 있다. 늙어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그 현상하고 지금 내 몸을 구성하는 이 모든 원자하고는 이벤트 공간에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경제를 읽을 때 북걸에서 경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책을 봤어요. 그 잉크가 있잖아요. 잉크, 그 머리 된자는 대부분 유기 물질인데 그게 뭐냐면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수소로 되어 있어요. 그 수소 따라가고 쓰더라고요. 빅뱅 당시로 돌아가요. 우주에는 모든 것은 단일한 빅뱅이라는 이벤트 이후에 모든 것이 생겨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네. 자, 전체 한번 보죠. 그래요. 자, 좀, 이거, 그래서 함경 입법 제품을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 자, 쭉 해보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더 뺏길 게 있어요. 자, 여기, 불규팀이라면 제가 반야신경을, 잠깐 해석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반야신경을 보실 때,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냐면, 시제목공상. 뭡니까? 말 그대로, 이러한 모든 공간상에서 볼 때, 우주, 이 자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시제목공상은 불생불멸, 불구무성, 부존. 이 무슨 이야기냐면 불생불멸은 뭐냐면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죠? 노타임,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세계예요. 뭐가? 공, 반야, 공고의 세계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불생불멸, 불구무성은 뭐죠? 더럽다 깨끗하다잖아. 밸류가 없는 세계예요. 노밸류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부정불감, 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불감은 뭐죠? 반야신경 이해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부정불감이에요. 정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다는 거죠. 줄어들거나 늘어나 변화가 없다. 노 디퍼런스예요. 그래서 노 타임, 노 밸류, 노 디퍼런스를 얘기하는 뭐 이게 공부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퍼런스가 없다면 에너지 디퍼런스입니다. 자, 에너지 디퍼런스가 뭐냐면요. 우리 감각기관이 하는 거는 유일하게 에너지 디퍼런스를 디텍트하는 거예요. 시각, 포톤 에너지 디퍼런스, 청각, 미케니컬 에너지 디퍼런스, 미각, 케미컬 에너지 디퍼런스. 차이가 없으면 몰라요. 차이만 디텍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야신경에서 하는 공허의 세계는 차이가 없는 세계예요. 에너지 차이가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무아리비 설심이가 그대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예. 바로 그거 왜 반야신경에서 아리비 설심이가 사라지고 아리비 설심을 마주보는 안개부터 무의식이가 다 사라지는가 하면 감각기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각기관은 에너지 디퍼런스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어떻든 노 디퍼런스, 정하지 않고 감하지 않는 세계예요. 공의 세계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세계예요. 그걸 입자 물리학에서는 퍼펙트 심메트리라고 해요. 여러분들 저 책을 혹시 보시는데 저 책이 뇌와 생각의 줄임말 부제가 뭐냐면 대칭 그리고 대칭 붕괴에서 의식하냐. 대칭하고 대칭 붕괴만 이해하시면 우주 전체를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의 핵심은 no time, no value, no difference. 자, no difference이기 때문에 감각이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소위 말해서 이 속계는 뭐냐면 감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마곡사에서 그 스님들 상대로 강의할 때 뭐라 했냐면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갖고 있어요. 당연히 시간도 있고 좋고 나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차이가 있잖아요. 감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감각에 구속되어 있고 인간은 의미에 구속되어 있어요. 우주는 어디에 구속되어 있냐면 중력에 구속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뉴로사이언스 강의를 쭉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동물은 뭐냐면 감각장애에 구속되어 있어요. 시각, 청각, 감각에 구속되어 있어요. 인간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의미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는 모든 존재는 중력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밝혀준 게 아까 했던 중력장 방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한번 봐주세요. 자, 이거 한두 개만 혹시 부장님들 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쭉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자, 저거부터 해보세요. 159 한번 해보세요. 159. 예. 쭉쭉 믿음 나가보세요. 지금부터 쭉쭉 빨리 보셔야 되니까. 예.
이 파워포인트 600장입니다. 600장인데 1시간 동안 하라니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경입니다. 누로. 예.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 주석부터 엔터 해보세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마우스, 지혜 브레인입니다. 잘 보세요. 요 지혜 브레인인데. 자,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엔터 해보세요. 더, 계속 해보세요. 3초 줬어요. 자, 브레인입니다. 일어나보세요. 뭔가. 야들이 뭔가. 엔터, 엔터, 엔터. 다 세포예요. 오케이? 다 세포예요. 그래서 브레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살아있는 세포 배양기예요. 산소하고 포도당을 계속 공급해줘야만이 5분만 산소가 안 들어도 저 셀들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브레인이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신경세포 배양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느냐? 모든 동물이 죽어요. 5분만 못 참아요. 산소 공급 안 되면 야들이 죽어요, 세포들이. 자, 다시 백 한번 해줘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 세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집니다. 브레인을 단면을 할 거예요. 자, 어른이 다 동의한 건 다 보세요. 엔테가요. 자, 앞으로. 네. 자, 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엔터. 계속 해보세요. 자, 빨리 해보세요. 자, 보세요. 완전히 다 동일해요. 다 세포들이에요. 예. 매일 이걸 생각하세요. 이게 살아있는 세포 배양에 영양물질하고 산소를 잘 줘요. 핵심은 산소입니다. 영양물질은 지금 가입돼서 너무 많이 먹어. 산소가 부족해. 오늘도 대전에서 6시 20분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얘 고속버스 타고 왜 다 자는 거예요? 10분 대로 다 자! 난 너무 놀라워요. 아니, 근데 기사 양반이 계속 한 푼이 안 털리고 계속 하니까요. 저는 고속버스 타면 맨 뒷자리잖아. 고속버스 그 우동 타면 맨 뒷자리에 창문을 열게 돼 있어요. 창문을 열어야 돼. 산소랑 그러면요, 왜 고속버스 타면 10분 대로 다 답변을 지금 다 자는가 하면 이 사람 탄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침실에 잘 때 문을 열어두고 자게 하세요. 여러 사람 자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침 문 열어보세요. 그 특이한 냄새 있죠. 물론 딴 데서 있지만, 이 산소가 낮아서 그래요. 산소가 낮으면 이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모두 자는 거예요. 저도 집중을 해갖고, 뭐 강의하면 항상 생각을 고속버스 타면서 하는데, 그 기준한 시간에 타면 10분 내로 내가 집중을 하려고 안 돼요. 맨날 카운트에 안 돼요. 그럼 내 기사고 좀 내려가고 막 하는데, 이제 항상 맨 뒷자리는 문이 열리거든요. 맨 뒷자리에 드셔야 돼요. 아니면 맨 앞자리, 공간이 좀 넓어요. 그럼 뭐 산소 농도가 좀 높아요. 매일 체크해줬어요.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5분만에 죽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잘못했어요. 자, 하늘 떠가지. 이게 뭐냐면 세포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오케이. 이 노란 게 뭘까요? 세포에 핵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다핵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또 보고. 자, 이거 우리 불장님들. 자, 이거 이 노란 게 이거거든요. 이 세포면 이렇게 많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영양분은 대부분 분자 상태라고요. 템으로 봐야 돼요. 엄청나게 큰 혐의로 봐야 돼요. 나중에 영양분 나도 보여드릴게요. 보살님, 우리 사이트 한번 가입하시면 다 보여드릴게요. 자,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핵입니다. 이게 핵. 핵이고, 이 노란 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예요. 독립된 살아있는 박테리아예요. 우리 몸에 루이스 토마스라는 그 미국의 세포생물학자 책에 뭐라 하냐면요. 우리 몸을 좀 탈수게 벌려갖고 물을 다 빼버리고 바짝 말라갖고 이거 저울에 달면 우리 동물의 몸의 50% 반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야. 미토콘드리아가 독립된 생명체예요. 왜? 독립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몸에 60쪽의 세포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토 선수 다리가 굵어요? 안 굵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육세포 당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 자꾸 제일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결국은 다세포로 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미리 한번 좀 적어놓으세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닉네임이 미토콘드리아 그 600페이지 되는 책에 미토콘드리아가 도대체 뭘 했는가를 상세하게 적은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독립된 박테리아 있다가
큰 세포에 잡아먹힌 거예요. 이 세포에 잡아먹힌 거예요, 야들이. 언제? 25년 전에. 잡아먹혔는데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공생한 거예요. 상비 공생을 한 거예요. 근데 뭘 주고받았어요? 잘 들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약을 뭘 줬나 하면 큰 세포한테 에너지를 준 거예요.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 산소 호흡을, 지구상에는 모든 동물, 식물 호흡을 해요. 식물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산소가 어디서 일어나면 야 미토콘드리아 안에 내막에 있는 ATP 합성 효소에서 산소가 어떻게 되냐 하면 물 전자하고 또 양성자가 나와요. 양성자하고 변화돼서 물로 바뀌어요. 산소가 결국 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 그 과정에서 뭘 만드느냐 하면 ATP라는 모든 동물이 쓰는 에너지를 만드네요. 자, 아세요? ATP. 우리 부자님들 그저 불교 방송 안 보셨나? 제가 이거 아니 ATP 이거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네. 그래서 말하겠습니다. 뭐냐 저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다 이야기 못하고 우리 박문호 자연학 세상에 들어가면 4시간짜리 동영상이 50개쯤 있습니다. 예. 그걸 보시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강의했던 거 20시간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미토콘드리아가 발명한 겁니다. 세상에. 죽음이라는 현상이 지구상에 언제 출현했냐 하면요. 그게 다세포 동물이 생기면서 죽음이 생겼어요. 박테리아가 죽음이 있나요? 영문이 분열하는데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현상은 생명체가 다세포 동물이 되면서 발명한 놀라운 능력이에요. 안 죽을 수 있어요. 다세포로 있으면. 죽기 싫어하고 몸부림치는 게 암세포예요. 다세포로 되는 건 뭐냐면 이라스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함께 죽기로 서약을 한 존재들이에요. 60종의 세포가 함께 죽어줘야 돼요. 네, 심장이 먼저도 근육은 다리로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몇 시간 전에 다 죽어줘야 돼요. 함께 죽어주기로 서약한 거예요. 그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죽음은 발명된 능력이에요. 제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사실이에요. 어떤 종교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죽음이 능력이라는 거. 발명된 능력이에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식물들 사실은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식물들. 5,000년 사는 식물들이 있어요. 저 전체 보여주세요. 그래서 너무 오늘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전체 보여주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네. 자, 요거 하나만. 요거, 자, 194번. 자,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브레인이 뭐냐면 요거 이미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딱 크게 발라주세요. 네. 야들이야. 살아있는 세포의 몸부림이야. 세포의 춤이야. 160억 개의 이 세포들이 영양물질을 받아갖고 끊임없이 접속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 감정, 사상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실시간으로 보여주세요. 이 접속하는 중에 실행시간 거예요. 자, 오케이. 전체 보여주세요. 네. 전체.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보세요. 자, 조금만 더 위로 사람도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위로. 더. 네, 요거 190km 내려갔어요. 요즘은 그런 텔레비전이 드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있는데 이렇게 텔레비전 켜다 보면 방송 나오는 채널과 채널 사이에 눈속이처럼 쫙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나오는 전자파의 1%는 빅뱅에서 나오는 파요. 세상에. 여기 빅뱅을 여러분 매일 볼 수 있어요. 이거 거의 안 돼요. 137억 년 전에 빅뱅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랩터. 네. 이거는 엄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네.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이게 KBS 다큐멘터리가 캡처한 건데, 46년 동안 생명의 역사를 딱 두 개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산소 농도 제로, 산소 농도입니다. 산소 제로. 그 다음 22억 년 전에 산소 농도가 1% 됐어요. 1% 돼갖고 원액세포에서 진액세포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대략 6억 년, 그러면 10억 년 전에 산소 20% 되면서 다세포 동식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를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뭐냐? 산소 농도와 관계입니다. 네. 자, 그럼 전체. 자, 좀 밑으로. 네. 쭉 해보세요. 이건 다 이해 못하고. 네. 쭉 가보세요. 쭉 내려가세요. 네. 자, 쭉쭉쭉 빼보세요. 네.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올려보세요. 요거, 373. 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다큐멘터리 제가 그냥 캡처한 겁니다. 오케이. 이게 뭐냐면, 폐기물을 가장 완벽하게 탈 수 있는 거예요. 소금 바위 속에다가 매몰하고 돼요. 소금 바위가 늘면서 딱 밀봉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방식인데, 이거 하다가 지질학자가 이 소금 호수에서
구멍 뚫다가 보니까 이상한 세포를 발견해 되겠어요? 이게 2차 입니다. 이게 뭐냐면 2억 5천만 년 전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 화면. 예. 봤더니 잠깐 지금 기묘한데 이거 뭐냐면 어느 소금 결정 속에 2억 5천만 년 전에 바닷물이 캡처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실험실에서 아주 정밀한 드릴 갖고 그 구멍을 뚫어 바닷물을 끄잡아내 왔어요. 예. 예. 끄잡아내 봤더니 이게 뭐냐 박테리아들이 있은 거예요. 2억 5천만 년 바닷물에서 박테리아가 있는데 다 죽었겠죠.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세포 배양제 이어가고 키웠더니 한 달 후에 이게 살아가고 빼겠어요. 빨리. 자, 이거 다 살아가고 움직여요. 생명 현상이 그만큼 뿌리에 2억 년 동안 잠잘 수가 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빅뱅에서부터 130년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번도 움직여본 적 없어요. 그대로 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쭉 늘어보세요. 자, 쭉 전체 보여주시고 쭉 늘어보세요. 쭉 밑으로 늘어보세요. 네. 쭉. 자,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네. 자, 그럼 자, 전체 보여주시고. 네. 이거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이트 들어가시면 해외 학습 탐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현장에 가서 그걸 하는데 이제 몽골 고비 사막 이걸 3번 갔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엔터. 네. 이거 바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최초로 산소를 만들었던 시아노박테리아 그게 바위가 되고 대륙이 된 현장이 소주 사컵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 몇 배 되는 게 그냥 사라집니다. 포항제철에서도 그쪽에 철을 갖고 옵니다. 네. 이거 바로 시아노박테리아 우리가 갔었죠. 네. 엔터. 네. 쭉 해보세요. 이게 전부 다 붉은 대구입니다. 네. 산화철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엔터 해보세요. 요거는 2년 전에 갔습니다. 이게 전부 다 철강철입니다. 레이어 바이 레이어. 산소를 만들었던 철하고 산소가 결합했던 현적들이에요. 네. 그 다음. 네. 이게 저기죠. 70명이 갔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사막에서 야영을 하면서 현장에 다 갔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건 뭐냐면 그것들이 여러분들 남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벙글벙글 렌즈해갖고 우리는 회원들이 헬기 타고 찍은 겁니다. 우리 회원들이. 이게 뭐냐면 그런 땅이 전부 다 산화철이요. 철강석이요. 그게 부식이 침식이 되면서 이렇게 희한한 아주 놀라운 지형을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 여기 있는 지층이 35년 된 지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소주란 책을 시중 설명하면 있는데 인터넷 우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회원하고 저는 5분 만들어 소주 사막에 가서 산소리 출현부터 우주 전체에 대한 그 소주 자연에 대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 됐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다 하기 좀 그런데,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한 10년 동안 불교방송하고 여러분들 강연했던 것이, 동영상이 한 50개 있습니다. 그 가이드에서 무료로 보시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정말 이미 일정이 있어서 많은 부분 좀 열정적으로 더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으로 저는